한국북도 운덕, 과거에 아오지라고 불렸던 것이거든요. 한국에는 2009년도에 왔고요. 냉면,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달걀 너무 좋아해서 사랑했어요, 달걀. 고무줄 놀이, 공기 놀이, 뭐 땅 따먹기. 애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북한을 알리고 탈북민들을 알리는 역할. 나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틀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더 다양하게 한다라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출연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시 출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교육협의회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통일교육TV 우리들에겐 통일이란, 통일민들에게 통일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실 귀한 세 분을 초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입니다. 11살의 유서 저자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북한 관련, 통일 관련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또 기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연주라고 하고요. 한국에는 2009년도에 왔고요. 제가 경성이라는 곳에서 왔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약간 시골인데? 막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왔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장현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 차 된 거의 이제 새내기 혼내기라고 혼내기라고 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신발꼭질? 어릴 적이라서 고무줄 놀이, 뭐 공기 놀이, 뭐 땅 따먹기 이런 거 자주 했는데 고난의 행군 닥치면서 그것도 사치가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띰줄인 것 같아요. 띰줄, 이 고무줄 줄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요. 사실 교과 선생님 강의할 때 책상 밑에서 책 넣어놓고 몰래 막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서도 집 걸으면서 이제 소설책들도 굉장히 또 재미있어 했거든요. 제일 읽었던 책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장 크리스토프라는 책이 있거든요. 러맹 롤랑이라는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석유등 키고 이제 저희가 조명을 해결하거든요. 석유등 밑에서 이제 그 책을 막 읽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북한에서는 저희 고향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평양보다 더 유명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함경북도 운덕, 과거에 아오지라고 불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50대, 40대 후반 되신 분들은 제가 거기서 왔다 그러면 그러냐고 하시면서, 청진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공업도시, 제철소랑 제강소가 있는 또 이제 공업도시이기도 하고, 제2의 평양에 버금가는 도시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청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걸로, 청진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냉면, 정확하게 말하면 녹마국수거든요. 달걀 너무 좋아해서 사랑했어요, 달걀. 꿈에서도 달걀 먹는 꿈을 꿨어요.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북한에서 그 된장이 맛있고 김치가 맛있으면 음식 잘하는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된장을 기가 막히게 잘 담가셔가지고 그 된장찌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식을 그대로 겪고, 그래서 뭐 꽃제비 생활도 해보고, 또 거리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모습도 봐왔고, 뭐 빌어먹고 훔쳐먹고 매도 맞아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삶을 살다가 중국으로 갔고, 운 좋게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2006년 말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박수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밥상,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을 뽑았는데요. 통일은 이제 모두가 함께 차리는 밥상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성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 밥상이 아니라요,
여러 사람이 함께 너는 밥을 준비하고 너는 국을 준비하고 너는 시금치 너는 샐러드 그리고 뭐 이게 오징어도 있고 전어도 있네요. 여튼 이렇게 여럿이 함께 차리는 이 밥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에로 카드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낯선 얼굴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얼굴이라는 생각에 이걸 뽑았어요. 이 화장 뒤에 숨어있는 얼굴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때론 뭐 밤에 보면 무섭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이런 대상과 우리 형제라는 믿음으로 이제 통일을 이뤄가야 되는데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바라고 또 통일되면 다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 않고 그날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게 거기 결혼식장 들어가기까지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극복해 가겠다는 전제하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도 사실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뭐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사람들이 서로를 약간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결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탈북자, 뭐 귀순자, 뭐 어떨 때는 뭐 이탈 주민, 뭐 어떨 때는 세터민, 또 어떤 때는 뭐 통일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칭들을 막. 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름은 굉장히 호өл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고 뭐 누군가의 어떤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름만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탈북자에 대한 명명을 어떻게 할 건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탈북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된 하나의 의견, 뭐 명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을 내놓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자가 들어가는 건 왠지 그 억양 때문, 농자라는 게 억양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우리 뭐 해외 나가도 그렇고 다 이주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자자를 붙이지는 약간 않는 것 같은데 탈북자에게만 이런 저런 식으로 자가 붙는 것 같아서 조금 그건 그렇지만 뭐 탈북민이라고 했을 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가장 좋은 이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탈북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 억양, 거기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함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탈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탈북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는 이 공간이나 이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정해진 이름이 있고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북자라고 불리는 게 저도 처음엔 되게 싫었는데 뭐 내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잘 뭐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가면서 약간 탈북자인 게 뭐 어때서 나도 거기 고향에 내 되게 좋은 기억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부끄러워야 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OT를 가서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애가 와가지고 한국 친구들 와가지고 내가 해줄게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괜찮은데 내가 너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내가 할게. 근데 이 친구는 미안한 마음에 한다고 했는데 너는 역시 북한 여자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그룹 프로젝트를 하는데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막판에 고향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로 살고 싶지만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타이틀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타이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남한의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들었을 때 약간 그런 또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법적인 제도로 인한 차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세터민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고안한 제도 때문에 제가 뭐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것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나 편견 때문에 그런
이게 뭐 차별이라고 저희가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이제 노래방에 간 적이 있는데 언제 한 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애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랩하고 뭐 그 되게 뭐 그 굉장히 뭐 발라드도 하고 노래 굉장히 부르는데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차별하려고 거기에 데려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함께 오디션 놀고 싶어 데려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하지도 못했고 아는 노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모든 사람이 날 100% 좋아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왔건 북한에서 왔건 누군가는 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별건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는 차별을 받던 나를 싫어하던 나 하나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극복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탈북자여서 다른 시선으로 내 딸을 보거나 봤을 때 입장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차별이구나. 이거는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가 되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이제 통일 교육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뭐 여러 이제 학생들에게 혹은 이제 NGO 단체, 뭐 회사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세터민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좀 안다면 그런 편견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방 왔을 때 저보고 야 북에서 사람 잡아먹냐? 뭐 총살 매일 보냐? 뭐 이런 이야기 물어보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제가 밥 되게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아, 이 친구는 북에서 너무 굶어서 빨리 먹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집 자체가 저 되게 빨리 먹는, 아빠가 빨리빨리 먹어! 라고 해서 빨리 먹는 편이었거든요. 몰라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그 사람들과 저희가 통일교육하고 서로 친구가 돼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희를 더 이상 세터민으로 부르지도 않거든요. 그냥 제 이름 장현형, 뭐 장현 오빠, 뭐 장현 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터민이 아니에요. 저는 장현 씨예요. 이게 그런 명칭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북한과 이제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 만나게 됐을 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사람을 오로지 뭐 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떨 때 더 반응하고 어떨 때 더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지 않을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차별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접촉의 부재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해서 많은 분들이 탈북자들을 만나거나 직접 겪을 기회가 실제로 없었고 좀 오해가 있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겠지만도 꾸준히 계속해서 작지만 이제 탈북자로서 북한을 알리고 또 탈북민들을 알리는 역할, 공부도 그쪽으로 해서 생각보다 되게 어린 아이들, 중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패턴들을 보면서 아, 통일이 되면 나만의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가지고 만약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아,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뭘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분명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일지라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탈북민들을 통일 교육자로서 만들어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특정한 사명이 없습니다. 저는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어떤 삶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 잘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 북한 이탈 주민 그분들을 통해서 약간 남한 사회가 다름을, 나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틀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와 다름이, 그러니까 우리를 더 다양하게 한다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이 우리를 되게 유니크하게 한다고, 특별하게 한다고.
북한 이탈 주민들,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민족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엄연하게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약간 다름이 약간 더 수용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렇게 우리 세 분, 우리 귀한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교육TV 통일민에게 통일이란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통일교육TV 안에서 우리들에게 통일이란 계속 진행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도 꼭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